자, 과세 표준인데요. 근데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산출 세액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가액, 종부세도 6월 1일 현재 가액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과세 표준은 그 시점의 가액으로 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까 과세 표준의 계산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크게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뭐를 차감하면? 필요경비인데 이런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하고? 양도차익이라 하죠. 이런 양도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하죠?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죠. 이런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주의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과세표준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순서 암기요? 과세표준 순서 암기하셔야 돼요. 과세표준 순서. 양도가액에서 뭐 차감하면? 필요경비 빼면 이걸 뭐라고 하고? 양도차익이라 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차감되는 항목은? 예? 아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가 뭐 물어봤는데요? 양도소득 금액 물어봤잖아요. 자, 양도소득 과표 물어본 게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 물어봤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해라? 질문에 주의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질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질문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해라? 실가로 해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가로. 아니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게 된 것이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수용당해도 수용을 당하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세금이 더 문제야. 세금이 40%가 세금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보상 막 몇십억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큰 돈이 안 남더라는 겁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요. 그때는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하다 보니까 수용되는 족족 다 돈이 남는 거야. 왜? 실제로 수용을 몇십억을 받아도 공시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엄청나게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용당하면 대박이었는데 요즘에는 수용당하면 중박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양도세를 뭘로 계산하니까? 실질 거래가로 계산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번 주인가 어떤 분이 집을 하나 샀는데 1억 9천에 샀대요. 그래서 1억 9천을 보내주면 이렇게는 누굴 통해서 이렇게 샀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법을 배우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어서 1억 9천에 사서 1억 9천을 보내줬는데 우리 법무사 영수증에 보면 거래 명세서에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적어주잖아요. 근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적어주는 거 보니까 1억 8천이 적혀져 있는 거야. 자기가 보낸 건 얼마 보냈는데? 1억 9천 보냈는데.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렇죠. 1,000만 원 중간에 그 소개한 사람이 그 인정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뭐 소개 수수료로 받아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설명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1억 9천에 주고 샀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1억 8천으로 적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1억 8천에 팔겠다 하고 산 사람한테는 1억 9천에 받아서 1,000만 원은 자기가 소개한 수수료로 받았겠죠. 자,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 그 수험생이 만약에 이걸 나중에 2억 5천에 판다면 취득가액을 1억 8천으로 받아야 돼요? 1억 9천으로 받아야 돼요? 1억 9천. 응? 1억 8천이 1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얼마죠? 1억 8천이에요. 자, 좋아. 1억 8천인 건 알겠는데 취득가액이 1억 8천인데 내가 1,000만 원으로 소개 수수료가 더 나갔다면 이 1,000만 원 소개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냐라는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즉 양도가액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이란 순수한 원본의 취득가액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들어가는 기타 부대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타 부대 비용도 취득가액으로 또는 기타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인정받을 수 있다면야 조금 덜 억울하지만 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지출은 지출대로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법정에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그 수수료에 오바가 되는 금액이라 그게 된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뭐냐면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빼는 건 당연한데 취득가액 이외에 기타의 부대 비용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기타 부대 비용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페이지 16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늘 페이지 169페이지 가보시니까 거기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고 실질 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이 무슨 가액이어야 돼요? 실질 거래가액이 되죠.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171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있겠죠. 그 다음에 172페이지 가보니까 괄호 4번에 무슨 비용이 있습니까? 양도 비용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필요경비로서 뭐가 있다? 기타의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이 있어요? 양도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이 있다고요? 양도 비용이 있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거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필요경비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항목이요? 필요경비 항목.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그래서 69, 169, 170, 171, 172 여기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169, 170, 171페이지 여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170페이지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활동을 보면 부동산 활동은 크게 뭐가 나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취득과 보유와 처분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취득, 보유, 처분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필요경비를 지출되는 시점을 보면 취득에 들어가는 경비를 무슨 가액? 취득가액이라 하고 보유 처분에 들어가는 경비를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겠죠. 이 그림을 보면 이거 옆으로 써놓은 거잖아. 필요경비를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런 취득가액에 뭐 해야 되는 게 있고 포함해야 되는 게 있고 취득가액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될 게 있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페이지 170페이지 1번과 2번 보시면 페이지 110페이지 1번과 2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는 포함해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포함하도록 돼 있죠. 오케이. 하지만 뭐는 안 돼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상속을 받으면 어떤 세금 내요? 상속세 내죠. 증여받으면요? 증여세 내죠. 맞죠? 그런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죠. 지방세 내야 되죠. 지방세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겠죠. 오케이? 이때 취득세 세율이 2.8. 이때 취득세 세율이 상속세가 2.8%가 아니에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2.8%고 증여세가 3.5가 아니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3.5%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세금과 공과를 부담한 다음에 내가 취득한 부동산은 언젠가 양도하겠지. 그럼 양도하게 되면 이런 상속, 증여, 취득세를 필요금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금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자, 하지만 뭐만큼은? 취득세만큼은 필요금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 말입니다. 아셨죠? 응?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나왔어요. 자, 3번. 거기 보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하라고 하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되 자, 뭐는 안 된대요? 부당 행위 계산 시 뭐는 안 된대요? 시가 초과액은 안 된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밑줄짝. 다만서부터 밑줄짝 다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가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는 안 된다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획은 안 된다. 그래서 상가계획으로서 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거.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것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장기 할부로 3억을 취득했어요. 3억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1년 후에 1억을 지급하고요. 2년 후에 1억을 지급하고요. 3년 후에 1억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거를 5억에 양도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죠? 양도가액은 5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2억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3억을 명목가액이라고 합니다. 명목가액이라고 해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하는 걸 배웠죠. 1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닐 거 아닙니까? 2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지 않겠어요? 3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지 않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9,500이고 여기 8,500이고 여기 7,00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는 지금 9,500 갖고 있으면 1억, 8,500 갖고 있으면 1억, 7,000 갖고 있으면 3년 후에 1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2억 5천이 되는데 이런 2억 5천의 취득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양도가액이 5억인데 취득가액을 뭘로 할 수 있어요? 2억 5천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뭐라고 하고 명목가액이라 하고 2억 5천을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명목가액과 이 현재 가치의 차이 얼마입니까? 5천이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자, 어렵잖아요. 선생님, A 방식으로 하겠어요? B 방식으로 양도차익 계산하겠어요? 당연히 취득가격이 높으니까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A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바보가 취득가격 현재 가치로 계산하겠냐고? 안 하지. 맞죠? 하지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장부가액을 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냐면 현재 가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분식회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대우가 망할 때 분식회계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분식회계할 때 그 분자가요, 화장할 분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화장하는 거야. 분장시켜 놓는 거야. 뭐가 많이 나오게끔. 이익이 많이 나게끔. 손실이 엄청 비용이 많이 지출됐는데 그걸 비용 처리 안 하고 그걸 자산으로 처리해 두는 거야. 그럼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그만큼 자산이 많이 잡히고 그만큼 이익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대우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대우가. 예? 옛날에 김우중이가 왜 그랬습니까? 이익이 많이 나야지.
이익이 많은 것만큼 배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주식 그걸 회계감사는 회계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수정해라. 이런 거 이거 재무제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한정적을 내야 되는데 대우로부터 수주를 받으니까 대우가 원하는 대로 그만큼 이거 좋은 적정 의견이다 이렇게 감사를 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 망해. 그거 믿고 대출해주는 은행들 망해. 맞죠?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망해.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입하게 되고, 그렇죠? 이 공적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가 투명해야 되고 뭐가 된다? 경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 기준은 자, 봐봐. 너가 3억을 주고 산다고 했지만 3억은 순수한 자산 가치는 2억 5천이고 이 5천만 원은 너가 돈을 늦게 주는 것에 따른 이자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야지 재무제표가 더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3억이지만 이건 자산이 3억이 아니야. 순수하게 2억 5천의 현재 가치잖아. 그럼 5천을 너가 더 주는 5천을 더 줘야 되는 이유는 돈을 뭐 하기 때문에 늦게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로 주는 거 아니겠어?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회계 기준은 그래요. 하지만 세법은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과 명목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사람은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따라서 만약에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까지 취득가액에 뭐한 금액으로 해라? 포함한 금액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네. 명목가액이랑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는 건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금액이 나왔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해. 그러면 똑같네.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상각을 하게 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상각을 하게 되는데만 3천을 상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각액 3천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자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뭐를 놓치게 되죠? 뭐를 낮추게 됩니까? 사업소득을 낮추게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상각된 3천만 원이 만약에 5천만 원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5천만 원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양도소득 계산할 때 여기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다른 소득에서 비용 처리 받았는데 이걸 빼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인정받고 사업소득에서 인정받고 그런 이중공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하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중에서 상각액을 비용 처리했다면 그 비용 처리한 것만큼을 어디서 빼라? 어디서 빼야 돼요?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이거는 왜 빼요? 어디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취득가액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이해하셨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것만 이해했으면 돼. 이해 못했으면 결론만 외워. 이해 못했으면 결론만 외우셔도 돼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뭐 해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하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뭐 해라? 빼라 라는 거. 알겠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더하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빼라 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포함한데 여러분들 소송비용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뭐한다? 제외한다. 역시 소송비용도 인정하지만 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뭐해라? 제외되겠지.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에서도 필요경비 인정받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 인정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중 안 되는 거. 결론이야. 결론은 이중으로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만 뭐는 안 된다?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알겠죠?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를 무슨 이자라고 하고? 할부 이자라 하고,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무슨 이자라 한다? 연체 이자라 한다.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들 그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거에다가 한마디 써두세요. 포함하지 않는 거에다가 감가상각비 밑에다가 써두세요. 그래서 페이지 169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페이지 169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 다만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지투가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역시 마지막 여러분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미래에 원가가 됩니다. 네? 그 원가가 배분되는 시점은 양도시에는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즉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맞죠? 또 하나는 보유시에 뭘로 처리될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뭘로 처리될 수 있다고요? 감가상각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임대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감가상각비로서 한 푼도 처리를 안 했대요.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안 됐대. 그럼 이거 양도시 취득가액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비용 처리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로서 1,000만 원만큼 처리했으면 얼마 받을 수 있죠? 1억에서 1,000만 원만큼은 이미 원가 처리했잖아요. 그럼 얼마만 인정받을 수 있지? 9천 인정받을 수 있죠. 감가상각비로서 6천만 원 정도 인정받았으면 1억에서 4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임대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임대사업을 해야지. 응? 이제 일단은 그 종합소득세 낼 때는 감가상각하면 조금 내니까 좋은데 네. 그걸 빼면 이제 나중에 양도를 할 때는 양도 차익이 커져서 또 단점이 오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지금 네. 말씀. 네. 그래서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부동산의 보유 목적이 중요해요. 내가 이 부동산을 언젠가 현금화할 거야. 언젠가 양도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양도세 내야 되겠죠.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가액이 높은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하지만 이 부동산을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거야. 그럼 그때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때는 양도세가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가상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할수록 나중에 시가가 적어져서 그 상속세가 적어지겠네요.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당시가액으로 다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고 안 하고가 상속세에 영향을 안 미쳐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재산을 처분할 거라면 뭐 해라? 하지 마라?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거라면 감가상각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만큼은 취득가액에서 뭐 해라? 빼요. 어디서 빼야 돼요? 취득가액이 낮아져야 되죠. 필요경비가 낮아져야 되죠. 대신에 뭐가 높아지겠어요? 양도 차익은 높아지겠죠. 제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실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기타의 필요경비로서 뭐 해야 될 게 있다? 포함해야 될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 필요경비로 포함해야 될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요?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어떻게 되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필요경비 포함되는 거, 자본적 지출 포함합니다. 아셨죠? 자본적 지출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말아라? 수익적 지출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이란 뭐예요? 내용료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걸 자본적 지출하죠. 수익적 지출은 외장의 복구나 기능의 유지를 위한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 배울 때 배웠던 유익비가 자본적 지출인 거. 알겠죠?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웠던 필요비가 수익적 지출인 거. 아셨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무슨 비용도 인정될 수 있어요? 소득비용도 인정될 수 있지만 타소득에서 필요금 인정받은 것은 뭐한다? 제외 빼라. 당연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그래서 이런 재건축부담금도 뭐한다? 포함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건축부담금 포함하고 재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양도비용 포함해요. 양도비용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라든지 또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이런 거 포함하고요. 채권의 매각차손 이런 거, 강제채권 매입하잖아요. 이런 강제채권 매입해서 발생되는 채권 뭐가 있다? 손실은 이것도 포함해야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말아라. 자본적 지출은 대출이죠. 간접비용 중 대출이자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 아셨죠? 대출이자 포함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용도 포함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요거 공부한 거예요. 오케이?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 한번 볼래요? 기출문제. 그래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 신고서 작성 비용, 재건축 부담금,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이런 거 다 될 수 있죠. 하지만 4번에 보니까 소송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소송 비용 인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소송 비용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하지만 뭐가 된다?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삽입된 거면 뭐한다? 제외합니다. 그렇죠? 제외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산입된 금액은 제외되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정도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이런 것들 다 뭐가 된다? 포함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어가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페이지 17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 칸에 사방 사업에 소요된 비용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 사방 사업이 뭐예요? 왜 산에 나무를 심죠? 토사 흘러내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 심고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집안 철제망 치고 또는 산사태 방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사방 사업이라고 한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까지 구하는 걸 공부했고 이 양도 차익 구하는 필요 경비 항목에 포함될 건가 말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하나의 경비가 두 개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금이 인정받을 수는 없겠죠. 양도소득에서 필요금이 인정받던가 사업소득에서 필요금이 인정받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173페이지까지 할게요. 응?